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상장사들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일 기준 코스피 상장사 119세 영업이익의 합은 39조 6천억 원대입니다. 2013년 4분기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지만 비교군이 있는 87개 종목으로 좁혀보면 3개월 전보다 16.5% 줄어든 수치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연이어 하향되고 있어 투자심리 냉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박근호 이사,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4분기 실적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죠. 당장 이제 8일 날 삼성전자 실적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 4분기 실적 이제 소위 말하는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좀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박 기자님은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실질적으로 4분기는 이제 지나간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잘 나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그렇죠. 좋을 종목분들이 이제 좀 약간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뭐 작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실적이 이제 주가에 연동이 되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1월 달에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코너에서도 소개가 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좀 약간 하향하는 듯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죠. 잠정 실적이 8조 한 4,751억 정도 전망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크다 그렇죠. 보니까 나쁜 실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12월 달에 수출 예상치가 상회를 전망치보다 상회를 했다라고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좀 따져보면 우리나라 이제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고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간 이제 부품들을 많이 그쪽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게 수출 물량으로 많이 잡히거든요. 약간의 좀 왜곡 현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팩트만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실적 전망치가 6개월 연속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뭐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약간 선방을 해주는 기업들은 뭐 1분기, 2분기 기대를 좀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슈를 4분기 실적으로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삼성전자를 오늘 하실 건 아닌 거죠? 잠시 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 기자님이 이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어떤 회사를 가져오실지 잠시 후에 좀 열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실적 관련돼서 이걸 관련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윤 앵커가 좀 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8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두고는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매출 영업이익단이 8조 원대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는 하향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7조 9천억 원대를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이번에 매출이 좋지 않고 영업이익단도 좋지 않지만은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눈높이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가 전부 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가에서 실적 추정치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이번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한 달 동안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 꼽힌 기업이 바로 금호건설이었습니다. 한 달 내에 실적 추정치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16% 넘게 상향 조정됐는데요. 매출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요. 원가율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단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보시면은 0.7%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2,6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기업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요금이 상향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 추정치가 6% 넘게 상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진짜 실적주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내내 좋은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요. 4분기 영업이익단이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약 3% 정도 상향 조정된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도 꽤나 좋았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시면요. 1.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지수가 강력하게 오르면서 삼성전자도 함께 따라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크래프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크래프톤도 이번에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게임주가 워낙 좋았습니다. 6% 가깝게 상승세 33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한국전력 2%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가 2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금호건설 모두 다 괜찮은 흐름 보여준 가운데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시장 약세장 안에서도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이었습니다. 강보합권 74만 1,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업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크 수고하셨습니다. 박 이사님, 네. 어떤 종목을 지금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온기까지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기업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종목명을 들으시면 라고 하실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엘리베이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왜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엘리베이터 지금 아파트 주택 경기가 안 좋은데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그렇죠.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규 주택 착공보다는 이제 기존의 아파트의 그 연도가 이제 많이 차면서 교체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그 시장에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만 낡아가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그렇죠. 낡아가니까. 네. 네. 당장 저희 방송국 건물만 보더라도 지금 엘리베이터를 교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건물이 91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고 2001년도에 한번 엘리베이터 교체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24년도에 25년도까지 이제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엘리베이터 총 설치 대수가 81만 대인데 그 중에서 15년도 이상이 경과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는 엘리베이터 수가 이제 24만 대로 거의 30% 정도가 이제 교체에 해당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19년도서부터 이제 그 작년 수치는 이제 정확히 나오진 않아서 약간 1년 전 것만 한번 본다라고 하면 2019년도에 7,200대를 교체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10,000대, 그다음에 23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도에는 17,000대로 이 건물들이 이제 가장 많이 지어진 연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연도가 많은 건물들이 아파트들이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엘리베이터를 이제 그 검사를 받아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좀 도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대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다. 그렇죠. 이제 엘리베이터 가격이 그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쓰는 조그만 엘리베이터가 한 4천에서 5천만 원. 그다음에 대당. 그렇죠. 대당. 그리고 고속 엘리베이터 이제 고층 건물에서 쓰는 이게 비싼 거는 10억까지 한다라고 그래요. 한 대가요? 네, 한 대당 어우야. 이렇게 막 한 예. 한 50층, 60층 이런 건물들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주식이 현대 엘리베이터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전체 엘리베이터의 마켓 시어를 한번 좀 살펴보면 현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오티스, TK, 미쯔비시가 있긴 합니다만 워낙 비싸갖고 이제 거의 안 쓰는 상황이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신규는 물론이고 교체 수요까지 30% 이상을 일단 점유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깜놀할 만한 그 배당을 발표를 했죠. 재작년에 300원이었었는데 작년에 4,000원을 주겠다 주당.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현정은 회장이랑 이제 최대 주주인 신들러랑 이제 그 법정 싸움을 좀 했거든요.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현정은 회장이 어떤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파생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그게 회사에 7천억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이제 현정은 회장이 배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뭐 3천억대를 기록을 했죠. 실질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그냥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보면 거의 2배로 지금 작년과 재작년만 보더라도 2배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재작년에 83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 제가 봤을 때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연결시키면은 1,500억은 그냥 무난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게 적용이 안 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약간 발굴을 해서 최근에 좀 약간 주가가 다운이 돼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 주주환원 정책을 엄청나게 이유가 어쨌든 한다라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할 만큼 실적도 좀 받침이 된다는 얘기고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있고 그러니까 신규 시장보다는 교체 시장 이게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을 생각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실적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으로는 이 기업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게임주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혹시 대장주 여긴 크래프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는 주가도 작년에 계속 이렇게 미국 주식들처럼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빅테크 주식처럼. 네, 확실히 실적주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크래프톤이 잠깐 그 재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1조 8천억 원대 정도였었는데 2023년도는 약간 이제 2조 못 미치는 매출액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바로 퀀텀 점프하면서 3조를 바라보는 수준까지도 올랐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조 원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매출액만 2조 클럽, 영업이익 역시도 1조 원이 넘음으로써 국내에 상장한 그런 게임사 중에서는 최초 기록을 세운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뭐 매 분기마다 거의 한 3천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난히 또 이러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증권가들의 전망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게임 IP 있지 않습니까? 배틀그라운드. 이 배틀그라운드가 총 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인도 외에도 다른 지금 언어 지원 서비스도 지금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또한 이 지금 자체적으로도 뭐 맵이라든지 콘텐츠를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또 트래픽을 또 우상향 기조를 유지했을 때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 배틀그라운드 IP에서만 매출이 약 1조 원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까지도 나와준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동까지도 이런 트래픽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배틀그라운드가 또 성공한 요인 같은 경우 또 현지화라든지 내지는 계속해서 e스포츠 대회도 또 개최를 하면서 계속해서 파이가 또 키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 관련 기업들은 이런 또 대형 IP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지 또 주가상의 또 상승에 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유명 게임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심지의 지금 대항마로 인조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3월 28일에 얼리 액세스 앞서 해보기 버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시 전부터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도 지금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라든지 서브노티카, 프로젝트 아크와 같은 이런 또 신작을 통해서 실적 상승 지금 기조를 계속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요. 자체 개발한 신작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5개 정도. 그리고 퍼블리싱, 그러니까 유통하는 이제 또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1개 이렇게 추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이 이제 환율 관련해 가지고도 수혜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의 매출이 해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로 결제된 매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환차익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우리 국내 주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각종 비용은 다 원화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보니까 크래프톤 분기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화 환율이 5% 변동할 때 크래프톤 환차익이 한 500억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봤을 때 충분히 계속해서 펀더멘털 유지해 나가면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30만 원대 초반 33만 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단한 실적이 받침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좀 들 법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실적 내용이었습니다.